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추방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에 대해 연방법원이 이민 당국에게 정 씨에 대한 구금 및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의회의 한국문화 김치의 날 선포를 위한 기념 만찬 행사가 내달 9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사실상 지휘하는 정부 효율부가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조치는 우편 투표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주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에 대해서도 발송일자가 투표일 이전이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접수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자평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에 대해 연방법원이 이민 당국에게 정 씨에 대한 구금 및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5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의 나오미 레이스 부크왈드 판사는 정윤서 씨가 지역사회에 위험을 끼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아이스의 정 씨의 구금을 금지하는 임시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정 씨는 24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21세 영주권자 정 씨는 지난해부터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으며 아이스는 정 씨의 미국 체류가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정 씨가 지난 5일 버나드 칼리지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도서관을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우려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이민법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 씨는 소장에서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시위를 조직하는 등의 두드러지는 역할은 하지 않았으며 현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합법적 영주권자를 추방하려는 것은 표현과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의회의 한국문화 김치의 날 선포를 위한 기념 만찬 행사가 내달 9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매년 연방의회 김치의 날 지정 지직열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미주한인 이민사박물관의 김민선 관장은 24일 퀸즈 플러싱 소재 함지박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치의 날을 올해부터 한국문화김치의 날로 이름을 바꿔 미 국경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민족의 음식을 기념하는 기념일은 매년 선포할 수는 있지만 국경일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연방의회의 방침에 따라 전략을 수정했다는 것이 김 관장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념 만찬 행사는 김치 시식과 함께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안 되는 거를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더 크게 음식물도 포함된 코리안 컬처 데이라고 이 명명을 바꾸고 저희들이 이것을 내셔널 데이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타진을 했더니 그것이 훨씬 좀 더 부드럽게 의원님들에게 반대를 받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이유에서도 코리안 컬처 데이로 명명을 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김치 소개 부스와 대한민국 완도군의 해산물 소개 부스 등이 설치되며 참석자들에게는 김치가 선물로 증정됩니다. 코리안 컬처 데이, 또 김치 데이, 또 태권도 데이 이런 행사 이런 일들은 꾸준히 시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우리들이 이 행사를 알려나가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날 기념 만찬 행사는 미주한인 이민사박물관과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완도군 등이 함께 주최하며 애틀랜타에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한국 참가자 50여 명과 연방의회 의원 등 총 12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5일 뉴욕시 공원국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학교 2학년 학생 4,800명에게 무료 수영 강습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총 1만 8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영 강습을 제공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023년 공립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은 기본적인 수영 방법과 수영 안전 규칙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정들이 수영 강습에 지출될 13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만 3천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수영 강습을 제공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영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누구의 도움 없이도 물에서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얻는 유익한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이나 망명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한 영주권의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난민이나 망명 지위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한 이들에 대해 심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민은 보안 조사와 인터뷰 등 통상 몇 년이 걸리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의 입국이 인정된 이들이고 망명자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민 당국이나 법원으로부터 보호 허가를 받은 이들이라고 CBS는 설명했습니다. 둘 다 정치적 관점이나 종교, 인종 등의 문제로 박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당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도 CBS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해당 영주권 심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 우려나 공공의 안전, 잠재적 사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조사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특정 영주권 신청 심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미전역 주정부 보건국, 비정부기구, 국제기관 등에 배정했던 자금 114억 달러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CDC를 감독하는 연방복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미국인들이 몇 년 전 극복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납세자의 돈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만성질환 유행병에 대응하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 대응 자금을 받은 기관들의 보조금고 협력 협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CDC 수뇌부는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메일에서 회수되는 자금은 주로 코로나19 검사, 백신 접종, 지역사회복권 종사자, 고위험자 및 소외계층의 코로나19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비롯해 글로벌 코로나19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호난전략그룹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4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3% 증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쿠오모 전 지사의 호감도가 4포인트 올랐고 반면 비호감도는 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히스패닉계와 여성 유권자들이 쿠오모 전 주지사를 가장 크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은 64%, 여성 유권자들의 51%가 쿠오모 전 주지사를 지지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 다음으로는 조란 맘다니 뉴욕주하원 의원이 18%의 지지율을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맘다니 의원의 호감도는 3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브래드 앤더 뉴욕시 감사원이 8%, 에릭 아담스 현 뉴욕시장이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최근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보도를 일축하고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전쟁 계획을 민간 채팅방에서 논의하다 유출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시사 주간지 애틀랜틱은 제프리 골드버그 애틀랜틱 편집장이 확인한 미 외교 안보라인의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5일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은 민간 메신저 시그널의 후티 반군 공습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드버그 편집장이 실수로 초대됐고 그는 외교안보라인의 실수로 민간인인 자신에게 군사 관련 내용이 공유됐다고 24일 폭로했습니다. 메신저에선 전투기의 출격 시간 등 군사 기밀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 줄곧 언급됐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후 12시 15분에 F-18 전투기가 첫 타격을 위해 출격하고 오후 1시 45분에 F-18의 타격, 공격용 드론 출격 등이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 10분 2차 타격을 위한 F-18의 출격, 오후 2시 15분 목표물에 대한 드론 공격도 공유했습니다. 채팅방의 기밀 사항은 올리지 않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날 해명에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은 심각하지 않다며 골드버그 편집장을 초대한 왈츠 보좌관을 옹호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재정 적자나 금리 상승에 대처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25일 보고서에서 미국 재정 건전성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이미 2023년 11월 이후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이 특별한 경제 회복력을 갖고 있으며 달러화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정부 재정의 득보다는 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는 지속적인 고율 관세나 대체 재원이 없는 감세, 한 번 발생하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꼬리 위험 등이 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미국 경제의 장점이 재정 적자나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약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경제나 금융 환경이 유리하게 펼쳐질 때도 재정 악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9월 30일로 마감된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재정 적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부채 상환 능력은 다른 고신용 등급 국가들보다 실질적으로 약하다면서 무역, 이민, 세금, 연방정부 지출 및 규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제가 진화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 일부가 재편돼 장기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고액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통일가정연합에 대해 종교법인법 위반으로 25일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1912년 일본 도쿄시장이 벚나무 3,000그루를 기증해 조성된 인공호수 타이틀 베이슨에서 해수면이 상승하며 부식돼 썩은 벚나무를 뽑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는 1월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으며 도시별로는 뉴욕 집값이 전년 대비 7.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CNBC 방송이 미국 기업들의 재무를 책임지는 임원 다수를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가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구글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 로보택시 웨이모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워싱턴 DC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KO 치슨홀딩스는 파나마운하 항만 등 해외 항만 사업 매각 협상이 일정대로 진행되며 4월 2일까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여성은 같은 교육 수준을 가진 남성에 비해 상당히 적게 벌지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25일 USD1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